소우 형부 아빠가 위험해요. 제발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언니랑 엄마가 미쳤나 봐요. 제가 다 들었다고요. 그 둘이 아빠를 해치려 한다는 걸. 오늘은 진추아가 김소우에게 도움을 요청해 진중배를 구출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진추아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언니가 전남진 형부랑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아무리 아빠 친딸이 아니라도 그렇지. 어떻게 아빠가 쓰러졌는데 아빠 재산을 가로채려고 할 수가 있어? 저번에는 아빠가 깨어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니 정말 은혜도 모르지. 저런 게 내 언니라니. 아빠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엄마도 아빠도 전부 언니만 예뻐하고 모든 특혜는 다 누려놓고. 아빠가 너무 불쌍해. 나라도 아빠를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가족 내에서 소외된 진추아는 아빠를 구하기 위해 혼자서 고군분투를 했습니다. 진상아가 전남진과 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것인지 알아내고는 큰 충격을 받았죠. 나만 쏙 빼놓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었어. 진건축은 아빠가 평생 일군 회사인데 그걸 누구 마음대로 팔아먹으려 드는 거야? 진추아는 엄마 심순애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상아 전남진 그리고 심순애. 세 사람이 모두 한패거리였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의사는 진추아를 비롯해 가족들에게 환자의 간호를 당부했습니다. 진중배 씨가 곧 깨어날 가능성이 큰데 호흡기가 그새 빠져 있었던 모양입니다. 여기 산소호흡기 건든 흔적이 있는데 이거 보호자분께서 손대신 건가요? 진추아는 자신의 가족들이 아버지 진중배의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노리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김소우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전 형부. 그냥 형부라고 불러도 되죠? 아니 처제가 여긴 어쩐 일로. 선우건축의 진추아가 찾아오자 김소우는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그래, 아버님은 좀 괜찮아? 걱정이 되는데 내가 찾아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것 같아서. 아니요, 아빠 안 괜찮아요. 형부 제발 저희 아빠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 사람들 완전 미쳤어요. 제 가족도 아니에요. 어떻게 아빠가 저렇게 쓰러져 있는데. 셋이서 아빠 재산 빼앗는 것도 모자라서 아빠를 죽이려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진상아가 하는 이야기 다 들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려고 할까? 아니에요. 진상아는 저희 아빠 딸이 아니라고요. 처제 그게 무슨 소리야? 상아가 대표님 딸이 아니라니. 진상아 걔는 우리 엄마가 바람펴서 낳은 애였어요. 엄마는 아빠한테 미안해해도 모자랄 마당에 아빠 산소호흡기나 떼버리려 하고. 저 진짜 이러다가 아빠가 잘못될까봐 너무 무서워요.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도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형부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형부. 언니랑 제가 미워도 우리 아빠를 봐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아빠가 형부 정말 좋아했었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아빠 죽으면 어떡해 해요. 진추아가 울면서 이야기하자 김소우는 그제서야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이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상아가 정말 대표님 친딸이 아니었구나. 그날 대표님이 유전자 검사소에서 나오신 이유가 그거였어. 진상아가 친딸인지 알아보신 거야. 그렇게 되면 선주 씨 말대로 대표님이 진상아 때문에 화내다 쓰러지신 것도 이해가 돼. 내가 어떻게 도우면 될까? 알다시피 이제 나는 대표님 가족도 아니라서 아무 권한이 없는데 말이야. 하지만 진추아도 생각해 놓은 게 다 있었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빠 가족이니까 아빠 보호자잖아요. 제가 병원에 동의하면 아빠 퇴원 수속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 거예요. 형부는 저희 아빠 숨길 병원 좀 알아봐 주세요. 제가 그 세 사람 붙잡고 있는 동안 형부가 아빠 좀 빼돌려 주세요. 엄마랑 언니가 절대 알면 안 돼요. 그래, 처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 일단 내가 대표님 옮길 병원 알아볼 테니까. 처제는 병실을 절대 비우지 말고
대표님을 잘 지켜드리고 있어. 새로운 병원 알아보는 대로 연락할게. 김소우는 진추아를 배웅하고 나서 피선주에게 진추아가 찾아왔던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선주 씨, 진상아가 여기 찾아와서 허겁지겁 대표님 핸드폰을 가져간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진상아가 대표님 친딸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밖에서 나온 딸인 것 같아요. 대표님이 뒤늦게 그걸 알고는 쓰러졌는데 핸드폰에 증거가 남아있을까봐 그걸 잽싸게 가져간 거였어요. 이제 저는 그 집 사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대표님과 인연이 있는데 이렇게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 대표님 병원을 옮기는 걸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진상아가 진건축 투자받는데 혈안이 된 것도 다 대표님 깨어나시기 전에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라고 하고 목숨까지 위태롭다는데 이렇게 두고 볼 수는 없죠. 진상아가 대표님 친딸이 아니었다고요? 정말 진상아도 진상하네. 어머니도 정말 너무하네요. 어떻게 그런 걸 속일 수가 있는지. 대표님이 빨리 깨어나셔야 될 텐데. 저도 내내 걱정됐는데 이렇게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저도 도울게요. 병원 몰래 옮기려는 거죠? 그럼 선주 씨가 병원 좀 알아봐 줄래요? 저는 진건축이 남의 손에 넘어가는 걸 좀 막아야 될 것 같아요. 피선주도 이미 김소우 부모님과의 인사 자리에서 김소우의 집안이 범상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시댁에서는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몰래 뒤져 반찬도 훔쳐가고 빨래거리를 가지고 오지를 않나. 피선주의 옷도 뺏어가고 그랬었는데 김소우의 부모님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성대한 생일 파티와 마음이 담긴 선물, 그리고 아이가 있다는 선주에게 보물이 둘이나 되겠다던 따뜻한 말도 들었죠. 김소우를 만나 선주가 행복하게 웃는 장면에 보는 이들도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는데요. 그런데 선주가 단번에 자신의 양아버지 피수일도 알아보지 못한 걸 보니 아직 폭풍이 불기 전인가 봅니다. 이야기가 좀 더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네요. 김소우는 문득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던 어머니의 말이 기억났습니다.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진건축이 넘어가는 걸 막으려면 엄마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죠. 김소우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엄마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때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되기도 하니까요. 엄마 죄송한데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제가 전장인 어른께 빚진 것이 많은데 그분이 지금 쓰러진 상태라서 제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소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미안함이 묻어났는데요. 김소우는 진상아와 어째서 이혼을 했는지를 그간 엄마에게 비밀로 붙였었습니다. 사실 이 비밀은 김소우의 가슴 한켠에 묻어두었던 아픔이기도 했었죠.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을 수 없는 상처였으니까요. 이미 끝난 이야기인데 진상아가 바람펴서 헤어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서 엄마에게 걱정을 얹어주고 싶지 않았지만 그 집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난 이야기를 꺼내야만 했죠. 김소우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네 전 부인이 친딸도 아닌데 그런 못된 짓거리를 벌이고 있다는 말이야? 김소우의 친모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썹이 치켜 올라가며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아들아, 소우야, 걱정 마. 엄마가 있잖니. 사실 네 전 부인이라는 그 여자 진상아 씨가 우리를 찾아왔었어. 선주 씨 생일 파티한 그날에 자기네들 회사에 투자를 해달라면서 제1교포라 경영권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지 무턱대고 투자를 해달라기에 돌려보냈는데 그 여자가 네 전 부인이었구나? 같이 온 남자는 선주 씨 전 남편이자 상간남이고 김소우의 친모는 이 얽히고 설킨 인연에 혀를 내둘렀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좁고 인연의 끈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얽히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정말 그것들 괘씸하기가 이를 데 없어. 진건축? 이 엄마가 사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렴. 김소우의 친모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일이든 해낼 수 있다는 단단한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진상아 씨 핸드폰 맞습니까? 김소우의 친모는 진상아가 남긴 명함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침착하게 번호를 누르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구시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상아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묻어났는데요. 나 김우라상인데 투자건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김소우의 친모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죠. 네. 전화 기다렸습니다. 혹시 저희 증건축에 투자하시려는 건가요? 진상아의 목소리가 갑자기 들떠 올라갔고 기대감과 설렘이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만나서 이야기하시죠. 제가 증건축으로 가겠습니다. 진상아는 드디어 나타난 투자자의 전화에 흥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환한 미소가 번졌고 가슴은 기대감으로 부풀어 올랐는데요. 얼마 전에 감히 가족과 보내는 휴식을 방해했다며 문전박대를 당한 것과 다름없는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큰손 중에 큰손이 전화가 올 줄이야. 그날 그 호텔로 찾아가길 잘했어. 진상아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자부하며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김소우랑 피선주가 꽁냥대는 재수 없는 꼴을 보긴 했지만 이거 보라지. 김소우 네가 꼴에 수입차를 타고 다녀. 나랑 이혼해서 잘 사는 꼴을 보고 얼마나 배가 아팠는데. 피선주는 로또 됐다고 명품이나 사재 끼고 말이야. 진상아의 눈에는 질투와 원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선주와 김소우의 얼굴이 핀 것 같은 모습에 배가 내내 아팠던 진상아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었죠. 누군가의 행복을 보는 것은 때로는 자신의 불행을 더욱 선명하게 느끼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자신은 진중배의 친딸도 아니고 사채빚의 이자도 못 갚아 허덕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매일 밤 걸려오는 독촉 전화와 점점 늘어나는 이자 때문에 진상아의 눈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진상아에게도 동아줄이 내려왔는데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이분들 투자만 받으면 사채빚도 다 갚을 수 있어. 진상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전남진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했죠. 진상아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았습니다. 남진 씨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피선주랑 김소우 그것들보다 훨씬 잘 살 수 있다고. 당신이 제일교포를 소개시켜준 덕분이야. 그 사람들 분명 경영권에 관심이 없을 거니까. 우리 경영권도 지키고 돈도 받고. 이런 투자자를 물어오다니 우린 역시 잘 맞는 파트너야. 진상아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진상아와 전남진은 아주 정성스럽게 김우라상을 위한 세팅을 시작했습니다. 진건축의 회의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었고 고급스러운 차와 다과도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김소우의 친모가 진건축에 등장했고 진상아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계약서를 내밀었죠. 그녀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어서 도장을 찍으시죠. 저희 진건축 정말 한국에서 최고의 회사입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진상아의 말에는 다급함과 기대감이 묻어났죠. 잠깐만요. 이런 조건으로는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돈만 넘겨주고 경영에는 완전히 손떼라니 우리가 멍청이도 아니고. 누가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김소우의 친모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타협의 여지도 없었는데요. 대표 대행은 제 아들이 맡아야 합니다. 저는 계속 일본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려면 저희 쪽 사람은 필수예요. 싫으시면 이 계약은 없던 일로 하시죠. 김소우의 친모의 말에 진상아의 얼굴이 굳어져 버렸죠. 방금 전까지 환하게 빛나던 희망의 빛이 순식간에 사그라들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냉랭하게 변했고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진상아와 전남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들의 머릿속에는 사채업자들의 독촉 전화와 늘어나는 이자, 그리고 빚더미에 짓눌린 미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상아의 손이 계약서 위에서 주저하고 있었죠. 돈이냐 경영권이냐.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갈림길은 어느 쪽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었는데요. 아쉬울 거 없는 김소우의 친모 미지혜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진상아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대표 대행은 제 아들이 맡아야 합니다. 싫으시면 이 계약은 없던 일로 하시죠. 기다리다 지친 미지혜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며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에는 자신감과 위엄이 깃들어 있었고, 이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위엄이었는데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진상아는 나가려는 김소우의 친모를 황급히 붙잡았죠. 진상아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이 투자가 무산된다면 그녀에게 남은 것은 끝없는 부채의 굴레뿐이었으니까요. 안 돼요. 원하시는 조건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상아의 목소리는 예전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다급함으로 가득 찼는데요. 진상아, 당신 어쩌려고 그래? 전남진이 놀란 눈으로 경고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시에 체념의 기색도 묻어났는데요. 사채업자가 회사에 찾아오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진상아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딱 봐도 이 사람이 세워두는 건 허수아비일 거야. 부잣집 아들이라는데 바지 사장 자리라도 필요한 모양이지. 이제 보니 자기 아들 번듯한 명함 한 장 파주려는 것 같은데? 진상아는 전남진에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원하는 조건 받아주고 비위만 맞춰주는 정도면 되겠지. 걱정 마, 나만 믿어. 진상아는 마치 모든 것이 통제 가능한 것처럼 말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요.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죠. 진상아는 결국 김소우의 친모가 원하는 조건대로 계약서를 수정하여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럼 제 아들이 조만간 증권축에 출근하는 걸로 알고 돌아갈 테니 대표실을 잘 준비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즈의 목소리에는 이미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진상아는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눈빛은 이미 다음 수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표정보다 눈빛에 더 잘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그렇게 진상아의 대표명 펜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서둘러 치워졌는데요. 그 자리에는 대표 김소우라는 이름으로 새로 자리가 마련되었죠. 새 명패가 걸리는 순간 증권축의 공기도 달라지는 듯 했습니다. 재수없게 이름이 김소우라니. 하필이면 왜 그 이름이야?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상황이었죠. 김우라상의 아들 이름이 김소우라는 것에 진상아는 깜짝 놀랐는데요. 수많은 생각들이 소용돌이치며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설마 진짜 그 김소우는 아니겠지? 고아인 김소운의 부모가 일본 재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네. 진상아는 자신의 생각을 일축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웃고 넘겼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 버리고 말았는데요. 진건축 대표 김소우가 출근을 하게 된 것이었죠. 사무실 문이 열리고 김소우가 들어서는 순간 진상아와 전남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충격이 그녀를 덮쳤는데요. 김소우, 당신이 정말 김우라상 아들이라고? 진상아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분노, 그리고 황당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래? 그 수입차도 엄마가 사줬던 거야? 말해. 나한테 엄마가 있다는 걸 속인 거냐고. 진상아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눈에서는 배신감과 분노의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당신 엄마가 그 사람인 줄 알았으면 나 절대 이혼 안 했어. 이거 이혼 사기야.
진상아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고 표정에는 후회와 분노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진상아, 당신이랑 이혼하고서 부모님 찾았어. 나한테 재벌 부모님이 있으면 이혼을 안 했다니? 지금 남편 두고 너무 속 보이는 거 아니야? 김소우는 냉정하게 대꾸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죠. 로또를 넘어선 횡재 남편 김소우를 두고 로또 도둑이랑 재혼을 했다니. 진상아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동안 병원에 갔던 심순애에게서도 급박한 연락이 왔습니다. 상아야, 엄마 지금 병원에 왔는데 병실에 아무도 없어. 네 애비가 없어졌다. 심순애의 목소리는 공포와 불안으로 떨리고 있었는데요. 추아, 이것이 마음대로 퇴원시키고 병원을 옮겼어. 이걸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러다가 정말 그 사람이 눈 뜨면 우리 다 끝장인데. 심순애의 두려움 가득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김소우가 진건축을 무사히 접수하는 사이 반대편에선 선주도 자신의 작전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는데요. 마치 잘 짜여진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모든 것이 정확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중배를 모실 병원을 세심하게 알아본 피선주는 진추아와 합심하여 다른 병원으로 진중배를 무사히 옮길 수 있었죠. 새 병원의 병실은 더 넓고 쾌적했으며 보안도 훨씬 철저했습니다. 이제 심순애와 같은 위험 인물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진추아는 피선주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내가 그렇게 밉게 굴었는데 우리 아빠 살리는 거 도와주고. 전에는 진짜로 미안했어요. 진추아의 눈에는 진심 어린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오만함과 적대감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 자리에는 감사와 미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추아가 드디어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역시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건 찬바람이 아니라 따뜻함이겠죠? 진정한 변화는 항상 마음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아니에요, 추아 씨. 혼자 이 병실 지키려면 힘들 테니. 대표님 깨어나실 때까지 당분간은 이 병실을 교대로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피선주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진추아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피선주는 이제 진중배의 곁을 지킬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친딸이 밝혀질 일만 남았습니다. 운명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는데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뻔뻔한 진상아와 심순애 모녀가 드디어 벌을 받게 될 날만 기다리게 되는데요. 정의는 늦을지언정 반드시 실현되는 법이니까요. 그들의 악행이 드러나는 날이 멀지 않아 보였습니다. 피수희를 죽이려 했던 것도 동거남이 아닌 심순애였다니. 정말 소름이 끼치네요. 심순애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보통은 산소호흡기만 떼고 마는데 쿠션까지 눌러 확실하게 사람을 죽이려 하다니. 이건 보통 킬러가 아닌 것 같은데요? 더 큰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얼른 감옥에 보내줘야겠어요. 피수일이 하루빨리 기억을 되찾아 천벌을 내리길 바라보면서 오늘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